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다녀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편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다.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피곤한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모임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은 아직 나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해 취미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취미가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역사, 자기계발 관련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혈압, 불면증,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우면 정이 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연락을 유지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적은 노력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수십 번 만나도 불편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당한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교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점심 식사는 건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과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재능을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면 혼자서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감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는 많은 모임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만들기, 취미 찾기, 경제적 심리적 자립, 인생 후반전의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60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라도 남성과 여성의 건강 상태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릅니다. 호르몬 변화, 생리적 구조, 그리고 생활 습관의 차이가 건강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60대 이후 남녀 건강의 차이와 각각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남성과 여성의 건강이 다른 이유. 호르몬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60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근육량과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차이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질병 발생 위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별에 맞는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과 주요 질병의 차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그만큼 골다공증, 관절염,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고 전립선 문제와 같은 남성 특유의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각각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체 구조와 생리적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성과 여성의 신체 구조와 생리적 차이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골밀도가 더 낮아 나이가 들수록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남성은 체지방 분포가 복부 중심으로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생리적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의 기본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2. 남성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의 위험. 남성은 60대 이후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특히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이죠.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질병.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가 불편하다면 전립선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과 운동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문제.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관절과 골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도 골다공증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면 노년기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3. 여성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폐경 이후 골다공증의 위험.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여성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은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증가와 관리 필요성. 여성은 폐경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폐경으로 인해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저염식,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는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이나 육체적 건강 악화가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도 하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취미나 명상 같은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4. 60대 이후 건강관리 방법, 남녀 공통 전략. 규칙적인 운동과 근육량 유지의 중요성.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은 뼈를 강화해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기여하므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해 즐겁게 진행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노화 방지하기. 건강한 식단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과일과 채소는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활용하세요. 식습관은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토대가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산책 또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함께 감정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일상과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5. 성별에 따른 맞춤형 건강 관리 팁. 남성을 위한 심혈관과 근육 건강 관리법. 남성은 심혈관 건강과 근육량 유지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지방 식단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휴식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세요. 정기 검진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여성을 위한 뼈 건강과 정신 건강 관리법.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과 정신 건강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물론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 뼈를 강화하세요. 또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세요.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맞는 관리법 찾기. 성별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과 상담해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0대 이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은 서로 다른 도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관리법을 실천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성별에 따른 맞춤형 건강 관리로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관리 방법이나 고민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75세는) 노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선택과 습관 하나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정서적 안정, 재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 태도까지. 이 5가지가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건강관리. 노후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규칙적인 운동과 근육 유지의 중요성.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75세 이후에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지키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검진의 필요성.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 강화하기. 식단은 나이 들수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 참여. 외로움은 노년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가족, 친구 또는 지역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산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취미 생활과 새로운 도전으로 활력 찾기. 취미는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술, 음악, 운동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며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새로운 취미는 일상에 색다른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3. 재정 관리와 경제적 안정. 생활비와 노후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75세 이후에는 재정적인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나에게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더 여유롭고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와 가족 지원에서 오는 부담 피하기. 노후에는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을 지원하다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임을 명심하세요.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 지원과 연금 활용으로 경제적 안정 확보. 공적 지원이나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정 관리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을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정된 노년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소통의 중요성. 노년기의 가족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갈등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으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친구와의 교류로 외로움 해소.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친구는 삶에 활기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와 거리를 두는 법.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만을 유지하며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긍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5. 일상에서의 규칙성과 삶의 태도. 규칙적인 생활 루틴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 찾기. 75세 이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더 활기차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루틴은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 햇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짧은 산책처럼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삶의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삶의 만족감.
목표가 없는 삶은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를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같은 간단한 목표를 실천해 보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선택과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서적 안정, 재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요인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노후 관리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요. (70대) 이후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립성과 자유를 누리는 반면 외로움과 건강 관리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안정과 상호 돌봄의 장점이 있지만 갈등 관리와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하기도 하죠. 오늘은 혼자 사는 노년과 부부로 사는 노년이 겪는 차이점과 각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작은 변화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건강 측면에서의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의 신체적 건강 문제. 혼자 사는 70대는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이나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생기더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처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적인 이점.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 준비와 상호 돌봄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함께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죠.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건강이 나빠지면 돌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서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며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유지와 개선을 위한 공통적인 노력.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기본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식사나 운동을 귀찮아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부부라면 서로를 지지하며 건강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이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 혼자 사는 70대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 가족과 교류가 적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경우 감정적인 지지 부족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 생활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 일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함께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서로를 배려하며 긍정적인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혼자 사는 사람이든 부부로 사는 사람이든 정서적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명상, 음악 감상, 글쓰기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회적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역 모임,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제적 상황과 생활 패턴의 차이. 혼자 살 때의 경제적 부담과 지출 관리. 혼자 사는 70대는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같은 고정 지출은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큰 재정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혼자 살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꼼꼼히 계획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복지제도나 연금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의 경제적 효율성과 생활비 절약. 부부가 함께 살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 식비 등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보다 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서로의 소득이나 연금 혜택을 합쳐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부부로 살면서도 지출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자녀 지원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함께 예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첫째로, 은퇴 후에는 연금과 비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필요 없는 자산을 정리하고 간소화된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공공복지 혜택이나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세요. 재정 관리는 불안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4. 일상에서의 활동성과 삶의 만족도 차이. 혼자 사는 사람의 활동성과 자율성. 혼자 사는 사람은 모든 일정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율성이 큽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혼자 생활하다 보면 게을러지거나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이 주는 활력과 만족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요리하는 등의 소소한 활동도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하루를 공유하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를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일상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상황에서 더 활기찬 일상을 만드는 방법.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활기찬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활력을 더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도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상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활기찬 노년 생활의 비결입니다. 5. 혼자 사는 사람과 부부 모두를 위한 공통의 조언. 규칙적인 루틴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 혼자 살든 부부로 살든 규칙적인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특히 건강 관리는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잘 계획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취미와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노년기에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취미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혼자 사는 경우에도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혼자든 부부든 노년기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변화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보세요. 행복은 큰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혼자 사느냐, 부부로 사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작은 노력과 태도, 변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년기 생활 비법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